안녕하세요, 리뷰타임 유준하입니다. 오늘은 새 차 가지고 왔습니다. 26년식으로 새로 추가된 옵션 가지고 왔어요. 벤츠의 E클래스 E200 AMG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벤츠의 E클래스 엔트리급 모델이죠. E200 모델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아방가르드 모델, 아방가르드만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26년식 오면서 AMG 라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AMG로 오면서 이 범퍼의 디자인이 좀 달라졌죠.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밋밋한 감이 있었는데 여기 그냥 장식입니다. 바람길은 안 내놨어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여기 이 부분에 라이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됐는데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AMG, 아방가르드 상관없이 두 개 다 이제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한 것 같아요. 자, 앞부분 이렇게 살펴보고 옆으로 와보면 요게 AMG 라인이다 보니까 19인치 휠이 적용이 됐어요. 아방가르드는 18, AMG는 19인치가 적용이 돼 있고 전류는 245, 45, 19인치, 그리고 후륜은 275에 40에 19. 이게 아방가르드는 225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이 됐었는데 AMG는 또 이렇게 다르게 해놨습니다. 이 휠 디자인도 AMG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5스포크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좀 대용량으로 들어갔어요. 측면에서의 실루엣은 전형적인 세단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요즘에 하도 막 스포트백 같은 세단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클래식한 느낌의 세단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싹 가보면, 자, 이게 말이 많죠. 이 테일 램프, 이 벤츠의 삼각별 테일 램프, 저는 아직까지도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서는 좀 불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디자인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차들도 그렇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삼각별이 3개로 들어가죠. 예, E클래스는 2개, 그리고 그 밖에 전기차들도 보면 다 이제 헤드램프며 리어램프며 이렇게 삼각별 디자인을 적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 디자인, 페이크 머플러요. 막혀 있습니다. 얘도 그냥 형상만 해놨고, 저기 배기구는 밑에 왜 이렇게 해놓지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벤츠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디자인이 저는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좀 뭐 얘기할 게 없겠지만 이렇게 디퓨저도 약간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트렁크. 자, 이 트렁크가 수치상으로는 540리터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넓은 트렁크 공간은 아니에요. 가로폭 좁습니다. 여기 살짝 양쪽을 파놨다고는 하는데 이 파놓은 범위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긴 짐 수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깊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썩 깊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도 골프백은 대각선으로는 수납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괜찮은 거는 이 트렁크 자체에 높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패키징을 안 해놨어요. 역시 바로 이전번에 리뷰했던 K8이랑 좀 국산차랑 좀 다른 부분인 것 같다. 자, 하단부는 마찬가지로 벤츠에서 항상 제공을 하고 있는 요 장바구니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타이어 수리 키트, 공간은 뭐 여기는 운동화 한 2개 정도 여유있게 수납될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풍부한 수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사이즈가 중소형의 차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활용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는 보여지긴 합니다만 크진 않아요. 확실히 이게 벤츠 E클래스가 풀체인지가 돼서 나오면서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렸는데, 저는 앞부분은 개인적으로 되게 잘 해놨다, 뭐 경쟁자인 5시리즈 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디자인을 좀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뒷부분에서 좀 깨긴 했어요. 근데 리어램프만 제외하면 뭐 흠잡을 데가 딱히 있나 싶은 디자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견을 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AMG가 출시가 되면서 바뀐 부분들 간단하게 좀 외관에서 살펴봤고,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복장이 또 양복이네요. 요즘에 결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뭐 하여간. 그래서 실내 살펴보기 전에 가격부터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26년식 E200 아방가르드가 7,650만원, AMG가 8,000만원입니다.
근데 350만 원을 더 투자함으로써 얻어갈 수 있는 게 일단 아방가르드에서 제일 말이 많았던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었죠. 근데 그게 AMG 라인에서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휠도 한 사이즈 더 커지고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옵션 대비 상승하는 금액을 생각을 해보면 AMG가 훨씬 낫다라고 결론을 좀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200이 할인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니고 1000만 원 넘게도 지금 막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잔여 물량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 지원해주신 김웅주임님 얘기로 빗대서 들어보면은 아방가르드가 아무래도 할인폭이 조금 더 있다라고는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만약에 내가 금액이 괜찮다 보니까 아방가르드로 해야겠다,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또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금액이 210만 원이라고 합니다. 210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는데 200만 원. 뭐 누군가는 감안할 수 있는 금액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헤드업 하나 넣는데 200만 원 넘게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비싼 감이 있다. 뭐 물론 이제 할인은 뭐 매달 달라지기도 하고, 벤츠가 어쩌다가 이렇게 막 할인해서 하는 브랜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 보니까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저 김웅주님께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300 디자인과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뭐 전형적인 벤츠에서 쓰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큰 화면이 하나 들어가 있고, 계기판 들어가 있고, 시트 컨트롤러는 항상 여기 위치에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핸들 맛있게 하는 집이 벤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들링 말고 단순히 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나 이런 촉감들, 감각들은 벤츠가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AMG 라인이니까 여기 타공도 좀 들어가고 좀 핸들이 좀 두텁게 들어가 있는데, 잠자리 핸들이죠. 이 잡았을 때 느낌 아주 좀 좋습니다. 근데 여기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요 컨트롤러들은 조금 복잡합니다. 처음 타본 입장에서 한눈에 다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진 않다. 어느 정도 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공조 장치가 여기 화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다 익숙하실 건데, 풍량 조절하고 이 세기 조절하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거치해서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한 점은 없어요. 이거를 주시하면서 컨트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뭐 크게 복잡하거나 엄청 막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BMW보다 벤츠가 좀 잘하는 것 같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정차 상태에서 볼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제가 GLC 때도 말씀드렸던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는 게 그렇게 썩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자, 다음으로 시트 말씀드릴게요. 벤츠가 시트 디자인을 그래도 되게 잘해요. 이거는 엔트리급 모델이다 보니까 AMG 라인이라 하더라도 기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은 역시나 그 아티코 가죽, 인조 가죽인데 질감이 되게 괜찮아요. 내구성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쿠션도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AMG 라인이야? 그럼 시트도 되게 딱딱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트 편하네요. 되게 시트가 몸에 체중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스포츠 시트라 하면 보통 이거를 잘 지지를 하려는 성격이 있는데, 얘는 지지보다는 조금 더 감싸주려는 느낌이 있다. 이 사이드 볼스도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갈비뼈를 쫙 째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공간을 내주고 있어요. 포지션은 이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시야에서 봤을 때 요 정도. 이게 윈드실드가 그렇게 서 있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좀 누워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헤드라이닝이 약간은 시야를 조금은 침범을 하지만 이거 절대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서 주행 상황에서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제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열 시트도 되게 괜찮아요. 1열과 마찬가지로 2열 시트도 푹신푹신해요. 보통 독일 차들 타보면 2열은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1열과 그대로 동일한 느낌을 내줍니다. 그래서 2열에 앉아도 막 엉덩이가 불편하거나 등이 베기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 체중을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도 뭐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엉덩이를 제가 좀 앞쪽으로 빼고 이렇게 앉아봐도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다만 발 공간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센터 터널은 높게 올라와 있고요. 이게 아우디 차들처럼 완전 막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높게 올라와 있다. 가운데 사람 타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고, 헤드룸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닌데 한 손가락 4개? 그래도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한 손가락 4개 정도 남으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허용 가능한 정도죠. 이 방석도 짧게 뽑아서 레그룸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꼼수는 안 부려놨습니다. 이 방석의 길이도 어느 정도, 자, 발 정인 위치에 해놓고 앉았을 때 성인 남성 기준으로 요 정도까지는 와줍니다. 물론 이제 다리 각도가 있다 보니까 요만큼은 뜨는데 이 정도면은 시트 길이 괜찮은 거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시트의 각도는 좀 서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누워지면은 더 좋았을 건데, 누워져 있다기보다는 좀 오랜 시간 탑승을 한다 할 때 그래도 쿠션이 어느 정도 괜찮다 보니까 막 불편해서 미칠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누워서 가는 느낌보다는 좀 똑바로 앉아서 가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트리 모델답게 투존 에어컨이고요. 여기는 그냥 단순 수납,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빠져 있고요. 썬루프는 이게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파노라마 썬루프다 보니까 개방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게 있네요. 이게 도어 핸들이 플러시 타입이었잖아요. 튀어나와 있다가 출발을 하면은 여기에 쏙 들어가는데, 이게 작동음이 꽤나 큽니다. 퉁퉁 이렇게 좀 작동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그 생각보다 소리가 있다 보니까 뭐 어디 부딪혔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승차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방가르드와의 차이점이 이렇게 똑같이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AMG다 보니까 아방가르드보다는 댐퍼가 짧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체가 조금 더 낮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댐퍼 길이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하드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영향이 또 있죠. 작은 맨홀 같은 것들은 뭐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방지턱도 한 30km 정도로 넘었을 때는 뭐 크게 거슬릴 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앞바퀴가 닿을 때 충격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게 뭐 불편하다거나 그런 정도는 또 아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도 펑 치고 소리는 컸는데 몸쪽으로 올라오는 충격은 없어요. 방지턱 한 번 더 36km, 네, 부드럽게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AMG라 그래서 이게 그렇게 컴포트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2300 리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클래스가 충격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되게 좀 먹먹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피아노 칠 때 그 가운데 페달 밟으면 이렇게 부직포로 하나 쑥 내려와 가지고 좀 이렇게 먹어주죠. 딱 그런 느낌의 차가 E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 서스펜션에서도 영향이 있는데, 이게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 자체가 그 전자식으로 모드 바꾸면 싹 잡아주고 풀어주고 이런 서스펜션이 아니라 기계식으로 해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요인에 따라서 이 밸브가 슉슉슉 이렇게 조정해주는 이제 그런 타입의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차는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 그래서 엄청 단단해진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방가르드와의 차이는 이 댐퍼 길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이지 기능적으로는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AMG 라인이라 하더라도 이 E클래스 자체가 막 스포티함을 지향하는 세단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히려 잘해둔 것 같다, 차의 성격에 맞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5 시리즈랑 비교하면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고, 아우디보다는 확실히 컴포트한 느낌을 주는 밸런스 좋은 차다. 이거는 2300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로의 크랙이나 잔요철들도 어느 정도 잘 처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엔진 질감 자체는 이게 벤츠 이 4기통 이거 걸걸한 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야.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소음도 소음이긴 하지만 이 소음 자체의 데시벨보다는 이 엔진음 진짜 걸걸하거든요. 엔진음이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차는. 자, 이게 소음은 좀 별로지만 출력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204마력에 32.6토크 넘치는 수치는 아닙니다. 뭐 수입차에서의 엔트리급 사양이 보통 200마력 전후로 이렇게 출력을 내주고 있는데 어느 차를 타든 간에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은 되어 있는데 엔진은 처음부터 바로 가동을 하고요. 출발 가속 시에 모터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좀 굼뜨게 렉 걸리는 그 터보 엔진 특유의 터보렉이 좀 줄기는 한 것 같은데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래도 좀 있어요, 확실히. 터널 들어오니까 이제 보여지는 요 앰비언트 라이트들 아주 감성적으로 좋죠. 시야가 좀 거슬리기는 해요. 지금 도어 패널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상단 대시보드에 쫙 이렇게 좀 쨍하게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좀 거슬리는 감이 좀 있다. 자, 이제 고속도로 진입했으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확실히 RPM을 높게 쓰죠. 그리고 방금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한번 가속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합니다. 이게 4기통이라 하더라도 고라니가 튀어나왔을 때도 굉장히 좀. 한 번 더. 전자장비의 개입은 없습니다. 리어가 조금 이렇게 밀려나는 느낌도 없고 한데 차 자체의 롤링은 조금 있다. 뒤뚱 요 정도는 아니에요. 좀 슉슉 요 정도. 고라니가 나왔을 때나 큰 포토를 피해 가야 될 때 거동을 좀 야무지게 해줄 것 같아요. 약간 좀 차이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어링이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이게 BMW 타시던 분들이 요 벤츠 E클래스를 타게 되면은 핸들링이 막 엄청 쪼아주는 맛은 없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원하는 방향대로는 잘 따라와 주는데 정말 그 마지막 1, 2mm에서의 치밀함이 BMW만큼은 안 해주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차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뭐 감안을 못 하시는 분은 없겠죠.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기는 하나 스포츠 세단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BMW의 그것을 바라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요 차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컴포트한 세팅을 해놨음에도 어느 정도 거동도 잘 해준다. 편안함과 동시에 신뢰성도 좀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댓글로도 이거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한두에 있던 얘기가 아니죠. 미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요 브레이크 페달이랑 엑셀 페달이 조금 중앙으로 치우쳐져 있다. 오른쪽에 붙어 있어야 될 애들이 중앙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허리가 되게 아프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느끼기에도 이전에 GLC도 그렇고 지금 이 차도 그렇고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좀 딱 정 위치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되는 느낌? 이게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허리 질환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근데 확실히 그거는 있습니다. 발 위치 자체가 엑셀 페달을 밟잖아요. 여기서 한 3cm만 이렇게 옆으로 해보면 바로 벽이에요. 그러니까 페달 있고 벽이 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 저 같은 경우는 발 뒤꿈치를 엑셀과 브레이크 가운데 위치를 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페달링을 하는 운전을 하는데 발 뒤꿈치 위치를 살짝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치명적인, 운행을 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페달의 위치가 다른 차들이랑은 다릅니다. 전시장에서 앉아보셔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직접 운전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시승을 해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km를 지금 넘기면서 운행을 해보니까 풍절음은 있습니다. 지금 뭐 고속도로라서 110km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풍절음은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고속 영역이다 보니까 RPM을 높게 안 쓰죠. 그래서 이런 항속주행 상황에서 엔진음은 따로 이렇게 거슬리진 않아요. 바닥 소음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건 있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 필터링이 돼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음악도 안 틀어놓고 그냥 리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더 잘 느껴지는 건 있을 건데, 그냥 일상주행 하시면서 뭐 라디오나 음악 틀면은 뭐 전혀 뭐 안 들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멘트 바닥인데
정도도 뭐 용인이 될 만한 수준이죠. 하부에 방음 처리 잘 안 해둔 차들 보면은 세면 바닥 같은 거 지나갈 때 휑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엔트리를 하더라도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뭐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썼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뭐 2열을 직접적으로 지금 촬영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저 김웅주임이랑 만나면서 제가 뒷좌석에 한번 타봤었는데 승차감 크게 거슬릴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팅 자체가 진짜 컴포트로 막 렉서스 막 이런 차처럼 컴포트하게 만든 건 아니라서, 예전 국산차나 뭐 렉서스 일본 차들 타시던 분들은 조금 야 그래도 좀 단단한 것 같다 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낼 수 없는 고속 안정감을 또 얘는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컴포트함을 유지를 하면서 안정성도 좀 추가를 해주는, 그런 좀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비도 한번 봐야죠. 리터당 9.1km 갈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544km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 9.1km, 뭐 준수한 것 같아요. 이게 시승차인 걸 또 감안을 해야 되니까 도심에서 10.6km가 나온다고 마킹이 돼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근사치인 것 같고, 고속주행에서는 연비가 확 늘어나죠. 한 14, 15km까지도 나오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새로 추가가 된 라인업이죠. E200 AMG 라인 한번 타봤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만점을 주기는 어려운데 요즘 나오는 E클래스들은 중간점 기준이 되는 느낌이에요. E클래스보다 조금 더 컴포트한 느낌을 원한다 하면은 BMW로 가시면 되고, 조금 더 나는 안정성, 단단함과 안정성을 원해 하면은 A6로 가는, 뭐 지금은 요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5시리즈랑 E클래스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거란 말이죠. 가격만 보면은 5시리즈가 조금 더 괜찮긴 할 거예요. 근데 분명 5시리즈에서 줄 수 없는 매력을 E200 얘는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비교 시승을 꼭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E200 AMG 라인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괜찮은 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